글쎄요. 사실은 공예는 두 가지죠. 사실은 공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술적인 부분과 하나는 산업적인 부분. 이 두 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당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되게 조그맣게 공방을 시작해서 약간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뭐 전시 기획자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이고 이제는 그런 분들의 힘을 뭐 받든가 같이 뭐 논의를 하든가 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이제부터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많은 부분들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긴 뭐 마케팅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홍보 전문가. 아시겠지만 공예가들이라는 건 사실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시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분들의 역할들이겠죠. 그것을 전시를 만들고, 프로모션하고, 알리고, 또는 이제, 공예가들에게도, 공예가들 스스로도 이제 자기들이 선도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여러 그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비빔밥 잘 만들잖아요. 다양한 가치들이 만나면 거기서 또 그 인티그레이션 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공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또 그 필요나 기능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도 또 달라지겠죠. 공예도 여러 부분들의 그런 그 다양한 가치들이 섞여야 거기서 뭔가 새롭고 또 발전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여기 뭐 실제 그거를 생산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뭐 작가들도 그렇지만은 거기 뭐 딜러들도 그렇고 중간에 일하시는 분들, 뭐 평론가들 다 할 거 없이죠. 대부분 보면 그 큐레이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어떤 그 대접을 못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활동 범위가 좀 많지 않고 그런 과를 나와도 제대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인사동에서 전시를 작가들이 할 때마다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를 뭐 3, 4일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런 데에는 전문 큐레이터를 들여서 이런 데도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좀 배려를 하면 항상 전시를 하는 곳에 그런 그 전문 인력들이 좀 도움을 주면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게 일반 갤러리에서 아직 공예품을 취급한다는 공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작년 같은 때 진병지원 인정이라고 저희들이 전시회 기획하면서 화랑협회 이야기해서 키아프 앞에서 안에서 들어가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키아프 자체에서는 파인아트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결국 앞에 화랑협회가 공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되게 터부시했던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지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예라고 하는 부분에서 협동작업을 만들어서 디자이너와 공예 부분을 잘 코어해서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어놔서 그걸 잘 관리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시장도 개발하는 것들이 현 상황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공예 구조야말로 정말 그런 이론이나 비평이 정말 필요한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공예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예가가 어떤 공예품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개별 공예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 사회가 어떤 공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생산되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런 차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예가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비평이나 이론과 같은 좀 다른 어떤 그런 지적 영역들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공예에는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단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왜 없느냐 하면은 그거 역시도 뭐 따지고 그건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얘기지만 그게 없는 게 우리의 문제겠죠. 그리고 어떤 공예가나 어떤 공예가 교수를 만나도 우리 공예계는 정말 비평이 필요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게 다죠, 뭐. 그냥 제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제 전문성이 더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현대공예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작가 양성을 하고 한 그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길어봐야 뭐 20년, 30년 그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작가층이 이제 조금 더 두터워져야 된다. 대학 전공자들이 다 모두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가 각 여러 학교에서, 기관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돼야 되고. 공예는 저희가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산업의 문제와 관련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서 인력 창출도 만들어야 되고 예술 안에서 작가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솔루션이 나올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보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공예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서 공예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산업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화학자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예의 물류를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어떤 물류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예에 아까 말씀드린 질적인 향상들을 계속 담보해 줄 수 있는 비평 또는 공예 사가들의 융성도 하나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런 게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제도적인 받침, 그리고 이런 공예 관련한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는 박물관에 박물관 공예만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현대 공예를 보여줄 수 있는, 근대 공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미적 감각이나 시대적 욕망들을 볼 수 있는 이 근현대의 공예에 볼 곳이 없잖아요. 볼 곳이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볼 것이 있어야지 연구자도 있고, 비평가도 있고, 또 그거를 가지고서 물류를 어떤 생산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타 작가가 없잖아요. 그것을 끌어갈 만한 그런 저는 스타 작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미술계에서 세계 미술에서 통하는 작가들이라는 게 그래서 대여섯 분 정도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백남준 선생이나 이완 선생님, 또 그런 정도. 사실 몇 명이 안 돼, 세계적으로 알려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좀 스타 작가들이 나와야 그분들이 주목을 받고 이것을 좀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공예 작가에서는 그런 분들이 왜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스타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일반적인 관심도도 끌어올리고 그분들 가지고 해외도 나가고. 지난번에 밀라노에서